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증시 흐름부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라던가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섭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정말 대거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 특히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거의 꼴등 수준으로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밸류업 지수 좀 사실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와 GM 쪽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인도량이라든지 지금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특히 현재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을 테슬라의 실적이 뒤엎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역시도 실적 발표와 그리고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내비치면서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고 관련했을 때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기 단계이다라고 말을 한 만큼 관련했을 때 아마존 역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대한 투심을 다시 한번 또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로도 뭐 GM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좀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증시로 결국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현대차 이외에 뭐 KB금융이라든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신경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 특히 AI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상반기에 올라왔던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SK하이닉스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역시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대차라든지 KB금융, 특히 주주 환원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들 역시도 3분기 실적이 잘 나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대한 주주 환원 역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실적에 따라서 관련 증시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도 또 이번 증시 슈퍼 위크인 만큼 실적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이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오는 이슈도 있고 중국 쪽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혹은 뭐 원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과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국내외 실적 발표들 이번 주에 대거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잘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 LG전자, KB금융 그리고 현대차까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에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중국같이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중국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오늘 대출 우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 시장은 0.2%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 경기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렇게 열어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결국 추가로 부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번 유동성을 굉장히 크게 공급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꺾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휴가 기간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덜 쓰고 소비를 덜 하고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현재 중국 부양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중국에 대한 지표를 잘 살펴보면 지표는 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굉장히 분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다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중국 실물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역시도 좀 예상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중국이 조금씩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특히 실업률로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보면 지금 9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중국의 부양책이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성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어느 정도 지표가 좋아졌는데 가만히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좀 더 GDP에 대한 성장률을 목표치를 채울 것이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GDP 성장률이 4.8%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기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언론에서는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는 해요. 다만 5.0과 좀 근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0.2%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9월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점점 더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특히 중국이 그동안 문제였던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조금씩 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더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약한 부양책을 내놓았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강력한 보양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또 미국 간의 어느 정도의 관계가 정립이 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따라서 10월 말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이전까지의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양책이었다면 그 이후에 대한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자세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기서 뒤로 갈 데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지금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패션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국내 상장된 관련 기업이라든지 혹은 엔터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10월 이제 LPR이 좀 발표가 되었을 때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탄력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딕스라든지 서플라이 글로벌 혹은 뭐 이제 홍성그룹처럼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는 뭐 제닉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혹은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쪽이 또 어느 정도 중국과의 연관성도 좀 있고 뭐 제닉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거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들어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거기다가 엔터 역시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엔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을 볼 거면 엔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엔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에 엔터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첫 번째, 중국 쪽에서의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바닥권에서 엔터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 계기도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왔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를 결국 계속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기저효과로 인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다시 한번 기대될 수밖에 없고 내년도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다만 그 주말에 혹시 그 로제 씨 아파트 노래 들어보셨나요? 들으면서 왔어요, 저는. 너무 중독성 있는 거예요. 수능 금지곡으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주말 사이에 뭐 쇼츠라든지 제가 번화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보면은 아파트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브루노 마스랑 또 이제 듀엣곡을 하다 보니까 로제가 신곡을 냈는데 노래가 너무 좋네 하면서 다시 한번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엔터 관련했을 때 그 아파트 관련 종목으로 이제 YG 플러스가 유통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군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긴 하나 다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저는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로 좀 관련 있는 기업이 디어유라는 기업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디어유 같은 기업이 버블이라고 뭐 내가 팬과 아티스트들 간에 뭔가 이제 카톡을 하는 듯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해봤어요. 누구 좋아하시나요?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이제 좋아하면은 이제 네. 팬심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런 구독 형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디어유 관련했을 때 최근 차트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특히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국내 시장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다면 결국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해서 시장이 또 다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엔터 쪽에서 관심 있게 본다면 디어유라는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중국의 이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과연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 내용에 한번 중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우리 기업들 수혜받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더불어서 엔터까지도 수혜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엔터주의 흐름 그 속에서도 DOU 이 종목 관련돼서 어떻게 과연 주가가 움직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